안녕하세요. 이 강의는 IoT 쓰레기통 만들기 실습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작되었습니다. 교재에서는 화면과 같은 세 가지 기능을 구현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준비 과정이 조금 복잡한 블루투스를 먼저 다루는 순서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 구현에 앞서 몇 가지 준비 작업이 필요한데요. 앞으로 사용할 개발 환경인 아두이노 IDE와 같은 프로그램 설치 작업을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두이노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arduino.cc라는 홈페이지에 직접 방문하셔서 아두이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거나 소프트웨어를 클릭하신 후에 아두이노를 직접 다운로드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안내되고 있는 휴몬랩이라는 사이트로 방문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휴몬랩 사이트의 상단에 있는 제품 자료실을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키트 매뉴얼 다운로드, 휴먼 라이브러리 다운로드와 더불어 아두이노 프로그램 다운로드라는 안내 버튼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고 설치 완료하셨다면 휴먼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하실 차례입니다. 아까 알려드렸던 humonlab.com 사이트에서 휴먼 라이브러리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시면 휴먼 라이브러리가 포함된 makersbox.zip 파일이 다운로드 되실 겁니다. 다운로드하신 makersbox.zip 파일을 압축 해제해 주시면은 이렇게 세 가지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설치하신 아두이노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다면 makersbox.ino 파일이 정상적으로 아두이노를 통해 실행되실 겁니다. 저와 비슷한 화면이 보여진다면 개발 환경 구축을 위한 준비 작업은 모두 끝이 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능 구현은 모두 이 아두이노 IDE라는 개발 환경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핸드폰으로 쓰레기통에 불이 들어오게 해서 쓰레기통의 위치를 알 수 있다 라는 기능 구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능 구현을 위해서 우리는 블루투스 모듈과 LED를 사용하게 됩니다.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블루투스라는 부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설치 작업, 세팅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루투스 연결을 준비하는 작업을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블루투스 칩의 각 핀과 아두이노의 각 포트가 잘 일치하도록 선을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화면과 같이 void setup이라는 중괄호 안쪽에 블루투스 set name이라는 코드를 입력하신 후 확인 그리고 업로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성공적으로 업로드가 되었다면 교재에서 지칭하고 있는 컴파일 완료, 업로드 완료라는 상태 표시가 아두이노 IDE에 지금 마우스 포인터가 가리키는 것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재에서 시리얼 모니터 열기라는 버튼은 아두이노 IDE에서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시리얼 모니터 버튼을 제가 지금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시리얼 모니터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을 시리얼 모니터라고 부르며 블루투스에게 이름을 부여해주기 위해서 AT 커맨드라는 것을 이용할 것입니다. AT라고 입력하신 후에 전송 버튼을 입력하시거나 엔터를 눌러주시면 OK라는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OK 피드백을 확인하신 후에 AT 플러스 네임 전부 대문자를 입력해 주신 후에 원하시는 이름을 블루투스 칩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네임이라는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신 후에 전송 또는 엔터 버튼을 입력하시면 OK, set name 이라는 피드백을 확인하시면서 핸드폰에서는 우리가 여기 강의에서 설정한 name 이라는 이름의 블루투스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블루투스를 사용하기 위한 초기 작업은 전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핸드폰으로 LED를 켜고 끄는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시리얼 모니터를 닫아주시고 셋업에 작성하였던 블루투스 언더바 set name 함수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선 우리가 사용할 부품인 블루투스와 LED를 사용하겠다고 아두이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void setup 함수 안에 use bluetooth 라는 함수를 입력하시고 또 동시에 사용할 use led led 라는 함수를 입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void loop라는 이 괄호 안에는 만약에 if found bluetooth 괄호 열고 O 소문자 O를 입력하시고 괄호 닫고 한 번 더 괄호를 닫아 주신 후에 LED LED 언더바 ON 이라고 해주시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LED LED OFF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입력하신 if, else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잘 작성된 코드가 오류가 없다면 위에 체크 버튼,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오류 없이 컴파일 완료라는 글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업로드를 해주시면 업로드가 완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if와 else 그리고 대체 이 원인모를 세미콜론들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if와 else는 영어로 의미하기를 if는 만약에, else는 그게 아니라면, 그 외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자, if 이후에 있는 괄호는 만약에 괄호 안의 상태가 맞다면 이라는 의미로 괄호 안의 상태가 맞다면 if 다음 줄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라. 그리고 else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if로 묶여진 괄호 안의 상태가 참이 아닌 거짓이라면 else 아래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라 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우스로 이렇게 블럭 쌓고 있는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되는 세미콜론들은 이 코드가 이 지점에서 줄이 바뀐다 라고 아두이노한테 알려주는 세미콜론 기호입니다. 만약에 아두이노가 엔터, 줄 바꿈을 알아들을 수 있는 똑똑한 친구였다면 세미콜론이 필요가 없었겠지만 이 엔터라는 개념이 아두이노에게 친숙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줄 바꿈이 없는 상태로도 아두이노는 이 세미콜론을 통해 줄이 바뀌었다. 그래서 컴파일 완료라는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인식하게 되는 줄 바꿈, 줄의 끝남, 코드의 한 줄이 끝이 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세미콜론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오류가 발생할 때는 자신이 입력한 것이 오탈자가 없는지, 그리고 끝에 세미콜론이 한 줄이 끝났음을 알려주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에 오류가 어디에서 났는지를 파악하시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오류 수정 작업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아두이노에게 블루투스로 5라는 신호가 왔을 때, 핸드폰으로 5라는 신호를 보냈을 때 LED를 켜라, 그게 아닌 신호가 왔을 때는 LED를 꺼라 라고 코드를 작성하고 오류가 없음을 확인하고 아두이노에게 그 코드를 전송해 줬는데요. 이제 업로드 완료가 확인이 되시면은 핸드폰으로 가이드라인처럼 블루투스 컨트롤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신 다음에 매뉴얼을 그대로 따라가 주시고 켜기를 눌렀을 때 빨간색 LED가 켜지고 끄기를 눌렀을 때 빨간색 LED가 꺼지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쓰레기통에 가까이 가면 자동으로 쓰레기통 뚜껑이 열린다 라는 기능을 구현해 볼 건데요. 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초음파 센서, 가까이 왔는지를 측정할 초음파 센서와 뚜껑을 열 수 있는 모터, 이 두 가지 부품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림과 같이 초음파 센서를 잘 연결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연결 과정은 또 따로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 센서를 잘 연결하신 후에는 또 모터도 잘 연결해 주시고요. 초음파 센서와 모터를 아두이노에 잘 연결하신 후에 전압선과 GND, 그라운드 선을 잘 연결하셨다면 이제 코드를 작성하실 차례입니다. 마찬가지로 모터, 초음파 센서를 사용하겠다 라고 아두이노에게 알려주시는 게 void setup이라는 구간에 작성되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처음으로는 모터를 사용하겠다, use motor, 그리고 초음파 센서도 사용하겠다, use sonar sensor 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루프에는 사람이 가까이 왔을 때, 만약에 사람이 가까이 오면 이라는 조건을 달기 위해서 만약에 found sonar sensor 30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30이라는 수치보다 가까이 왔으면 turn motor 180도로 모터를 돌려서 뚜껑을 열어라. 그것이 아니라면 turn motor 0도로 모터를 원위치 시켜서 뚜껑을 닫아라 라는 코드를 작성해 봤습니다. 코드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눌러보시고 업로드를 진행해 주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주변이 어두울 때 자동으로 불이 들어와 쓰레기통의 위치를 알 수 있다 라는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주변이 어둡다 라는 것을 측정할 빛감지 센서가 필요하고요. 자동으로 불이 들어와 라서 LED가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모터, 초음파 센서, 블루투스를 아두이노와 연결했듯이 화면에 보이는 회로처럼 주의해서 아두이노와 연결을 진행해 주십시오. 연결을 완료하셨다면 이제 코드를 작성하실 차례인데요. 우리는 이제 LED와
조도 센서를 조도 센서가 빛감지 센서입니다. 사용할 것이니까 아두이노에게 use light sensor 라고 알려주시고 그 다음은 use green LED를 사용하겠다 라고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만약에 found light sensor가 50이라는 수치보다 어두우면 green LED on green LED를 켜라. 그것이 아니라면 green LED를 꺼라 라고 코드를 작성하시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주신 다음에 아두이노에게 코드를 업로드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기능을 구현해 왔는데요. 이 세 가지 기능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IoT 쓰레기통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회로를 연결해 주셔야 되는데요. 쉽지 않으시겠지만 이미 해오신 것들이 전부 이 회로 안에 포함되어 있으시니까 차근차근 선이 잘 꽂혔는지 확인해 주시면서 신중하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코드를 작성해 볼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온 LED, 빨간색 LED, 초록색 LED, 그리고 블루투스, 라이트 센서, 모터, 초음파 센서 이렇게 5가지 종류의 부품들을 전부 사용하겠다라는 의미에서 use all 이라는 단어로 아두이노에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use all 대신에 나는 다 사용하겠다고 꼼꼼히 알려주겠어 라는 의미로 use green LED, use red LED, use light sensor, use sonar sensor, use motor, use bluetooth 라고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보기 편함을 위해서 use all 이라는 한 문단으로 긴 표현을 축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각 상황에 따라 알맞은 동작을 하도록 아두이노에게 알려줄 건데요. 만약에 블루투스가 5를 찾았을 때 found 블루투스 소문자 5를 찾으면은 레드 LED를 켜라. 그게 아니라면 레드 LED를 꺼라 라고 가장 처음에 알려주었었고요. 두 번째로는 found sonar sensor 30으로 지정했었습니다. 30이라는 수치보다 초음파 센서가 인식한 거리가 가까우면 사람이 가까워지면은 턴 모터 180도만큼 움직여서 모터를 돌려서 쓰레기통의 뚜껑을 열어라. 그것이 아니라면 턴 모터 0도 0도로 원위치시켜서 뚜껑을 닫아라. 그리고 만약에 found light sensor 이거는 50이라는 수치를 입력해서 강의를 진행했는데요. 밝기가 50이라는 수치보다 어두우면은 그린 LED를 켜라. 그게 아니라면 50이라는 수치보다 밝다면 그린 LED를 꺼라 라고 모든 강의 내용이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작성한 코드가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눌러보신 후에 업로드를 눌러서
아두이노에게 모든 동작이 가능한 코드를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코드 작성 중 발생하는 오류들을 어떻게 수정해 나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코드는 최종적으로 세 가지 기능을 모두 연결해서 아두이노에게 전송했던 코드와 유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체크 버튼, 확인 버튼을 통해 코드에 오류가 있는가를 확인해 봤을 때 아래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글들을 통해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13번째 줄에는 나는 세미콜론을 기대하고 있는데 else라는 구문전에 기대하고 있지만 세미콜론이 없는 것 같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red LED on 이라고 입력한 후에 줄이 바뀌었다, 문단이 끝났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세미콜론이 빠져 있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다시 눌렀을 때는 이제 if라는 이 전체 문단이 위치가 이상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작성하게 되는 코드들은 모두 void setup 이후에 이 중괄호 안쪽에 위치하거나 void loop라는 이 중괄호 안쪽에 위치해야만 합니다. 이 외의 구간에는 작성하는 코드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코드의 위치가 이 중괄호 안에 있는가를 확인해 주시고 중괄호 안쪽으로 이동해 주시면은 아마 그 문제가 해결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류를 없애고 아두이노에게 코드를 전송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는 다른 오류를 또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업로딩 버튼을 누르는데 조금 이상한 빨간색 글씨들이 나타나면서 업로딩 완료라는 메시지가 확인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는 아두이노 드라이버, USB 드라이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런 문제의 경우는 모든 컴퓨터마다 문제의 원인도 다르고 해결 방법도 조금씩 다릅니다. 운영체제마다도 그렇고 설치된 위치가 C 드라이브인지 D 드라이브인지에 따라도 다르고 혹여 컴퓨터의 메인보드가 어떻고 USB 포트가 3개인 컴퓨터, 4개인 컴퓨터 이게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에 아두이노 USB 드라이버 라고 검색을 해보신 다음에 이렇게 많은 자료들 중에 자신에게 알맞는 것이 무엇인지, 알맞은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검색해서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제 강의를 잘 따라와 주셨다면 이런 문제들은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려는 말은 지금은 맥OS, 맥북에서 강의를 녹화하고 있어서 조금은 인터페이스가 다를 수 있지만 윈도우라면은 이 열기, 저장, 확인, 업로드, 시리얼 모니터 위쪽에 도구라는 혹은 툴이라는 메뉴가 있을 건데 저는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툴이. 그래서 이 툴, 도구 쪽에 포트를 한번 봐주시면은 이렇게 시리얼 포트 그리고 블라블라블라 아니면 COM3, COM4 이런 COM3, COM4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괄호 아두이노, 제누이노, 우노라고 쓰여 있는 것이 클릭되어 있는지 저는 지금 클릭을 해서 이 체크 버튼이 위에 있다가 아래로 옮겨왔습니다. 이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은 대체로 업로드가 잘 이루어지시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갑자기 난 업로드가 되다가 안 된다. 되다가 안 되는 경우에는 컴퓨터에 꽂혀 있는 아두이노 USB 포트를 뺐다가 꽂아 주시면은 대체로는 해결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휴먼랩 사이트에 문의하기를 클릭해 주시고 이 문의하기를 통해 보시는 메일로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